돼지고기와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는 음식, 김치. 돼지고기의 구수한 맛을 잘 살려주는 김치와 김치의 강한 맛을 완화시켜주는 돼지고기는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 메뉴 김치. 이제는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윤태식의 맛있는 대박. 오늘은 돼지고기와 김치찜의 환상적인 조합, 원조 김치찜 전문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원조 김치찜 전문점. 골목 어기부터 풍기는 얼큰하고 고소한 김치의 향내가 코끝을 자극하는데요. 오래된 한옥집을 개조해서 넓힌 이곳은 어릴 적 이웃집에 식객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정겹고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갓 지은 듯 모락모락 김이 나는 뽀얀 밥과 보글보글 김치찌개, 관심과 정성으로 숙성시킨 묵은지 김치찜은 겨울철 떨어진 입맛을 자극하기에 충분한데요. 맛에는 주인의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조 김치찜 전문점 윤철 사장을 만나봤습니다. 가족, 연인, 직장인, 등산객, 일일 근로자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찾고 있는 윤철 대표의 원조 김치찜 전문점. 2002년에 처음 오픈해 개업한 지 벌써 1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수많은 손님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이곳의 인기 비결이 궁금해집니다. 맛도 있고 가격도 싸서 일단 가격도 싼데 맛은 뭐 이 정도 가격으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맛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묵은지를 쪄서 만든 이곳의 인기 메뉴 김치찜. 지금은 대중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김치찜이란 메뉴는 지난 2003년 윤철 사장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메뉴라고 합니다. 창업을 하고 이제 쭉 진행하던 중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여름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나라도 김치찌개를 안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 먹던 거 기억을 되살려서 김치찜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김치찜을 상품화시키는데 오랜 노력을 기울인 윤철 사장. 그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가게는 그야말로 초대박. 언론 매체의 취재 요청까지 쇄도했는데요. 덕분에 전국은 물론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김치찜을 먹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로 벌써 한옥집 분점만 전국에 100여 곳, 전국 곳곳에 분포한 김치찜 전문점만 수백 곳이라고 하는데요. 유독 윤철 대표의 김치찜 전문점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비결은 정성에서 비롯된 맛이라고 합니다. 특히 가장 기본 재료인 김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데요. 자신이 연구 개발한 김치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총 3군데의 창고에 나누어 저장 중이라는 윤 대표. 창고 꽉 채우면 18톤에서 20톤 정도는 들어가는데, 그러면 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균 한 10톤 정도 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산 기간에 따라 김치를 분류하고 수시로 점검하며 손님상에 오를 기간을 결정짓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뭐 중국산 이런 건 안 붙어 있죠? 아유, 그거 없습니다. 가끔 김치를 점검하다 맛이 이상하면 과감하게 버리기까지 한답니다. 네, 뭐 올 봄에 김치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버렸습니다. 금액으로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육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김치는 주변에서 왜 김치 빨아 쓰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 판매를 하지 왜 버릴 궁리를 하느냐. 저는 제가 맛이 없어서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김치 남 주면은 이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비용은 7천만 원 좀
넘는데 버리는 비용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한 8천여만 원 정도. 사실 속은 쓰렸지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또 그래야 되고요. 음식하는 사람이 내가 먹기 싫어서 버리는 거 어떻게 남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김치에 있어서만큼은 장인의 정신을 쏟는 윤철 대표. 그의 고집이 빚어낸 맛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공장과 창고에서 이어진 김치 점검이 매일 아침 식당에서도 이어진다는 점. 이건 뭐 하신 거예요? 산도 측정한 겁니다. 산도. 김치가 얼만큼 신가. 먹어봐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한번 마지막 점검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미각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퇴화해요. 그 맛을 못 느낀다고요. 그래서 왜 엄마 옛날에는 음식 맛있게 하더니 요새 왜 짜요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본인 입에 맞추는 거예요. 고기 역시 그날 막 들인 신선한 생 돼지고기를 고집하는데요. 이게 비밀이 다른 게 없어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음식의 비밀이. 정성이고 좋은 재료지. 손님에게 접대할 밥 역시 갓 지은 밥만을 고집합니다. 밥장고가 없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또 그래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다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장고에서 꺼내온 밥을 뚜껑을 열면 밥이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수분이 들어가 갖고 밥이 사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밥을 즉시 그 자리에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치는 밥이 좋아야 대한민국 사람은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한 끼 뚝딱 그겁니다. 네. 윤 대표의 고집과 정성이 만들어낸 묵은지 김치찌개 역시 김치찜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이곳의 인기 메뉴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10년.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그렇다면 윤 대표가 생각하는 오랜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손님들이 돈을 내고 나가실 때 아깝지 않은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자들은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 싸다. 정말 맛있다. 이거 이 집 남나?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주인인 줄, 위생복 안 입고 있을 때 주인인 줄 모르고 하시는 말씀들 제가 가끔 듣는데 들어와 봐. 이 집 맛있는데 돈 얼마 안 나와. 들어와 봐. 이때 기분 제가 최고입니다. 11년간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인기 비결은 자나깨나 손님을 생각하는 윤 대표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김치찜의 대명사라고 불리울 만큼 그의 외식 시장에서의 성공은 화려하기만 한데요. 하지만 그 뒤엔 그의 뜨거운 노력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표는 가난한 집안 탓에 어려서부터 장사를 꿈꿔왔다는데요. 20대 초반부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저곳에는 저게 생기면 안 되는데 하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 닫더라고요. 야, 저거 정말 괜찮은데? 야, 저거 오래 장사해서 돈 벌겠다, 저 사람.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을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책을 보고 배운 건 아니지만 그 주변 상황에 맞는 상권을 이미 분석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사업을 하려면 자본은 필수. 유복하지 못한 집안 탓에 그는 결국 사업의 꿈을 접고 식품회사에 취직했는데요. 10년간 장기 재직하며 누룽지 맛 사탕까지 개발하고 승승장구해왔지만 돌연 퇴직을 하고 맙니다. 내가 사장이 돼 보니까 이미 틀이 잡혀서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회사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갓 사회에 뛰어든 초년생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우리 사장님 입장이라면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난 뒤에 사장님한테 사표를 냈죠. 평소 성격대로 후회 없이 사표를 내고 운수업에 뛰어들었던 윤 대표. 그 운수업에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연봉 5천은 넘겼으니까요. 그러나 운수업이란 직종은 그와 가족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고등학교 막 입학할 때였습니다. 아빠가 집에 없으니까 운수업은 한번 월요일날 집에서 나가면 토요일날 대야 들어오거든요. 아이가 밖으로 걷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잘 벌어다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가족인지 하숙생인지 모르겠다. 덜 벌어도 좋으니까 서울로 올라오세요 해서 운수업을 집어치우고 다른 사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그 길조차 가족을 위한 길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윤 대표는 자신 있게 캐릭터 사업에 손을 댔는데요. 그 캐릭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업종 전환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절대 급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제가 그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을 통틀어 쓰러져가는 작은 한옥집을 인수한 윤 대표. 고민 끝에 그는 김치찌개를 주종목으로 지금의 가게를 개업하게 됐는데요. 이미 시장 조사를 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김치찌개가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김치찌개예요. 근데 맛있게 하고 차별화 있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김치도 좀 맛있는 거 찾으러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소정의 그 감사 표시를 하면서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김치찌개 집을 했죠. 근데 역시 내가 가진 돈으로 너무 뒤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잘 안 됐었습니다. 한껏 기대를 안고 가게의 문을 열었지만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도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SOS를 했죠. 와서 이거 좀 도와줘라. 집사람이 내가 식당 음식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방향을 집에서 먹는 음식같이 잡을 거니까 자기가 와서 당신이 와서 반찬을 좀 나한테 해주듯이 좀 해주시오. 그렇게 아내와 함께 다시 시작했지만 가게 운영은 여간 녹록지가 않았는데요. 어느 날인가 창업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한다고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안 드시는 거예요. 토요일입니다. 주 5일 근무가 이제 막 시작하던 때라 토요일 오후에 이쪽 주변에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장사 경험도 없으니까 우연히 저희 집사람 친구 가족이 와서 4분이 오셔서 2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오후 되면 손님이 들려니 일하는 아주머니 일당이 그때는 2만 원이었습니다. 그분 그거 드리고 나왔는데 저녁까지 손님이 없는 거예요. 뼛속까지 추웠다는 얘기를 그래서만 봤지 뼛속까지 왜 추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오르지 않는 매출, 쉽지 않은 가게 운영,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그때 윤 대표에게 힘이 돼준 건 항상 곁에 있던 아내. 그때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많이 팔았잖아. 내일 많이 팔면 되지. 뭐 오늘 조금 팔았다고 그래. 가장이 아니고
가장 안사람이라 그러나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나? 이렇게 반문을 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오늘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오늘 잘 안 된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해준 거를 저는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하고, 아, 식당은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 대표에게 새로운 용기를 안겨준 아내 원미령 씨는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어때요? 그때는 나이가 젊으니까 또 내가 가정에만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나도 뭐 집에서 일이라기보다 저도 신랑보다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무덤덤했어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항상 묵묵히 힘이 돼준 아내 원미령 씨는 윤 대표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부부라는 게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친구같이 돼갖고 농담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 아내의 다독임에 큰 힘을 얻고 메뉴 개발에 들어간 윤 대표. 그에게 대박을 안겨준 건 바로 김치찜 개발이었습니다. 12월 중순쯤 되니까 하락하던 매출이 잡혀서 이제 김치찜을 생각을 하고 개발 단계에 들어갔는데 12월에 묵은 김치가 없잖아요. 그 침낭을 좋은 게 있었어요. 그 침낭에다가 김치통을 너무 크면 안 돌아가니까 원래 침낭이 1인분이에요. 딱 자꾸 잠그면 움직일 틈 없어요. 사람이 똑바로 자질 않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있던 김치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열려갖고 김치 국물이 다 샌 거죠. 김치와 동거동락한 지 6개월 만에 드디어 묵은지 개발에 성공한 윤 대표.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묵은지와 어울릴 고기를 선정하는 일이 남아 있었는데요. 김치찜을 개발하면서 갖가지 고기를 다 써봤었습니다. 삼겹살도 써봐, 목살도 써봐, 갈비도 써봐, 여러 가지 다 써봤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영 마음에 안 들고 앞다리살을 쓰니까 아주 이상적인 맛이 나오더라고요. 장인 정신이 따로 있을까요? 뼈를 깎고 살을 깎는 마음으로 장장 6개월간의 노력 끝에 완성한 김치찜은 시식 보름 만에 인기 돌풍을 일으키며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줬는데요. 소문을 듣고 방송 매체를 타고 몰려든 손님들로 분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아니, 손님들이 막 구름같이 밀려들어서 재고가 바닥이 났는데 내일 할 거는 있는데 이거를 땡겨 쓸 수는 없잖아요. 내일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문 여는 거는 곧 손님하고 약속이거든요. 나 문 열고 있으니 와서 식사하세요라고 초대인 거죠. 간판불을 왜 켜는 겁니까? 손님 보고 찾아오시라고 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번을 어기고 도망을 갔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갖고 다 팔아버려갖고요. 문 닫고 설거지는 해야 되는데 안에 설거지하는 소리 다 들려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갖고요. 불 끄고 설거지하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김치 생각인 윤 대표. 하지만 그런 윤 대표가 김치보다 더욱 자주 점검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직원들입니다.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회의 주관자들이 다 있죠. 그 사람들이 회의를 주관을 해도 역시 사람인지라 실수는 나와요. 실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저는 실수 당사자한테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경험 했지? 앞으로 이런 실수 하지 마. 이게 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왜 교육을 미리 못했을까? 저 혼자 생각에 아주 뼈를 치고 후회를 하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매일 아침 러브레터를 쓰듯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담은 카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쓰는 난이 있습니다. 정순화 아주머님께 오늘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러이러한 거는 아주머님이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립니다. 절대 앞에서 혼 안 냅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절대 혼 안 내요. 이거 딱 주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나 그 다음 날쯤 이거 들고 와요.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많이 배웠습니다. 오랜 노력과 깊은 정이 빚어낸 윤 대표의 성공 비결. 그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 홍길동이는 창업할 준비가 됐어? 나 홍길동이는 지금까지 누렸던 부귀 영화를 내려놓을 준비가 됐어? 나 홍길동이는 식구들을 다 설득시켜서 이미 준비돼 있어? 내가 옷 판매를 하던 주얼리를 가던 식당을 가던 피자를 가던 중국집을 가던 뭘 해도 좋습니다. 그쪽 분야의 반 박사가 돼야죠.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시장 조사하시고 사람들 성격 심리 분석하시고 원가 분석하시고 제조 원가 분석하시고 공부 더 많이 해서 준비돼 있을 때 진입하셔야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김치찌개를 먹어야 하는 손님들을 생각하다가 탄생되었다는 윤 대표의 김치찜. 항상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습관이 바로 성공을 부른 것은 아닐까요?